어둑한 대저택 거실.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한 남자의 떨리는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한 번만 쳐볼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정민수 29살. 그의 손끝이 피아노 건반 위로 천천히 스쳐갔어요. 마치 금지된 것을 만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 선율. 쇼팽 녹턴 20번. 내가 이 곡을 어떻게? 슬픈 선율이 저택에 퍼져나가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삐삐삐. 6개월간 눈 한 번 뜨지 못했던 노인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계단을 뛰어내려온 여인이 민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곡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에요. 24년 전, 그날 이후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배운 적 없는 피아노를 치는 청년, 그 소리에 눈을 뜬 병든 노인, 그리고 24년 전 사라진 아이. 오늘 이야기는 한 손의 기억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집이에요? 정민수는 거대한 저택 앞에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층짜리 양옥저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넓은 정원, 손질된 나무들과 분수대,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관, 서울 강남구 소재, 단기 계약직 요양보호사 모집. 민수는 어제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급여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던 급여의 거의 3배.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민수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고 민수는 긴장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한민수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민수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이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하얀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천으로 덮여 있는데도 강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환자분부터 보시죠. 서연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진에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처럼.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이 집의 무거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슬픔이 이 집을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2층 복도 끝에 방. 서연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커다란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윤 회장, 58살. 온갖 의료 장비들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약한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에요. 6개월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거동도 불가능하세요. 간단한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물리치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하지만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4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노인 환자분들을 돌봤고 뇌졸중 환자 케어 경험도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는 협의하신 대로 드릴게요. 숙소는 1층 작은 방을 쓰시면 되고 식사는 저희 가정부가 준비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층 거실에 있는 피아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천도 벗기지 마시고 건드리지도 마세요. 절대로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가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까지. 특히 야간 근무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서연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1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시죠? 저는 말순이라고 해요. 이 집 가정부예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힘든 일 하는데 잘 먹어야죠. 말수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식사 중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규칙은 잘 들으셨죠? 네, 피아노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사모님께서 엄격하게 지키시는 규칙이에요.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거실 남쪽 피아노엔 절대 손대지 말아요. 천도 벗기면 안 되고 스치기만 해도 안 돼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민수 씨를 위해서라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다시 거실을 지나쳤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 조명이 꺼진 어두운 거실에서 피아노만 유독 존재감이 컸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람도 불지 않는데 하얀 천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단 위를 올려다보니 서연이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가세요. 밤에는 1층에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해. 이 집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린 자신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꿈.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꿈.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꿈.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침상 목욕을 시키고 체위를 변경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회장은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회장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신문 읽어드릴까요?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민수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의식이 없어 보여도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회장님, 오늘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민수는 회장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차네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매일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떨린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장을 안정적으로 모시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천이 여전히 덮여 있었죠.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 같은 소리. 민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피아노 쪽을 바라봤어요. 천은 여전히 덮여 있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민수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똑똑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건반이 저절로 눌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피아노 가까이 가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소리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피아노에서 건반 소리 같은 게. 지금이요? 방금요? 네, 똑똑 이렇게. 서연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회장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민수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분당 55회 정도였던 심박수가 72회로 올라가 있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변한 건가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피아노 쪽에 갔을 때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서연은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거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민수는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을 치는 것처럼. 사모님, 회장님 손가락 보세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여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뭔가 듣고 있는 거예요?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아노와 회장님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 피아노는 뭐지? 왜 회장님은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시는 거지?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피아노가 궁금해졌어요. 저 천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지만 민수는 규칙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회장을 돌봤어요. 회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드리는 중에 민수는 다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장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주하는 것처럼. 회장님, 지금 뭘 치고 계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어요. 일정한 리듬으로. 민수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보고했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아노를요? 네, 이렇게. 민수가 시범을 보이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장을 돌보며 계속 관찰했어요. 회장의 손가락은 가끔씩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주하는 것처럼. 어느 날 밤, 민수는 야간 근무 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안정적으로 주무시고 있었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어요.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충동. 나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민수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 금기의 악기.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뭔가가 민수를 끌어당겼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 마치 피아노가 민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민수는 손을 뻗어 하얀 천을 잡았습니다. 천은 부드러웠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름다운 흑단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건반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매일 누군가 닦은 것처럼. 민수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 피아노 못 치는데. 중얼거리면서도 민수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촉감.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어떤 선율이 떠올랐어요. 아름답고 슬픈 선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선율. 민수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배운 적 없는 곡이 민수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민수는 자기 손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쳐온 것처럼 완벽한 감정선으로 선율을 이어갔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고 선율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울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모른 채. 바로 그때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삐삐삐. 심박수 모니터 경보음이었어요. 큰일이다. 민수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고 여러 방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서연, 말순,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회장님 방에서 경보음이. 민수가 외쳤습니다. 모두 회장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뜬 채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서연이 달려가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보, 나 보여요? 당신 아내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꼭,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보, 뭐라고 하셨어요? 꼭, 들렸어.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온이, 꼭. 서연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여성 윤다인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피아노 치셨어요? 저는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손이 저절로. 다인이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곡을 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움직여서. 선율은요? 어떤 선율이었어요? 민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왠지 익숙한. 그 말에 서연과 다인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내려가 봐야겠어요. 다인이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내려갔어요. 거실에는 벗겨진 하얀 천, 아직 따뜻한 건반. 다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졌습니다. 이 피아노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4년간 아무도 치지 않았어요. 24년이요? 네. 우리 오빠가 마지막으로 친 이후로. 다인이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 피아노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악기를 전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민수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하온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온아. 우리 아들. 그리고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회장을 돌보면서도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지만 상태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더 자주 움직였고 가끔 눈꺼풀이 떨리기도 했어요. 점심 무렵 다인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되세요? 네. 음악실로 와주세요. 다인은 민수를 2층 음악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벽면 가득 악보들과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한 대 있었고 첼로 케이스도 보였죠. 여기 앉으세요. 다인이 피아노 앞을 가리켰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민수 씨가 정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지. 다인은 악보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의 악보. 이 악보 보고 칠 수 있어요? 민수는 악보를 봤어요. 오선지 위의 음표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못 읽어요. 저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정말로요? 네, 정말이에요. 시골에서 자랐고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인이 악보를 치웠습니다.
그럼 눈 감고 어젯밤처럼 그냥 쳐보세요.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박자, 완벽한 선율, 그리고 깊은 감정. 다인은 민수의 연주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곡이 끝나고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친 거예요? 제대로 정도가 아니에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해요.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정까지 똑같아요. 감정이요? 우리 오빠가 이 곡을 칠 때의 느낌이요. 민수는 얼떨떨했습니다. 오빠, 다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은 유나온. 24년 전에 사라졌어요. 다인은 핸드폰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밝게 웃고 있는 6살 남자아이. 손에는 작은 장난감 피아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피아노 천재였대요. 6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른들이 치는 어려운 곡을 귀로만 듣고 그대로 따라 쳤대요. 악보 없이요. 민수 씨처럼요. 민수는 사진 속 아이를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익숙한 얼굴 같았습니다. 오빠의 6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갔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운 오빠. 오빠는 너무 좋아했대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오빠가 사라졌어요. 실종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5억을 준비하라고. 유괴였군요. 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준비하는 사이에 범인과 연락이 끊겼대요. 다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4년간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경찰 수사도 실패했고 단서도 없었어요.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더 끔찍한 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사건을 조용히 묻었대요. 그 죄책감이 아버지를 병들게 했어요. 그 곡이요. 쇼팽 녹턴 20번. 하온 오빠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에요. 실종되기 전날 밤 오빠가 그 곡을 처음으로 끝까지 쳤대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 씨. 다인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 씨는 몇 살이세요? 29이요. 태어난 해는요? 1996년이요. 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온 오빠랑 똑같아요. 오빠도 1996년생이에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세요? 6살 이전의 기억이요. 거의 없어요. 가물가물한 장면들만. 부모님은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전 시골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다인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DNA 검사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한민수예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한민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민수.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 집이 낯설지 않은 거지? 왜 그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거야? 민수는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복도 끝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 방은?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눈에 봐도 아이 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작은 침대,
벽에 붙은 색바랜 포스터들, 선반에 놓인 장난감들, 그리고 작은 장난감 피아노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방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선반에 놓인 장난감 피아노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 삑삑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어린 자신이 이 장난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 누군가가 하오나 잘했어 하고 웃는 목소리. 으윽.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쳤어요. 정원에서 뛰어노는 자신. 하오나, 이리 와. 하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느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어린 자신. 이게 뭐지?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아니, 잊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감춰둔 것 같은 느낌. 벽에는 어린아이의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색바랜 인형. 책상 위에는 오래된 크레파스.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 그 다음엔 돌잔치 사진. 3살 때 유치원 사진. 4살 때 생일 사진. 그리고 6살 때 사진. 피아노 앞에 앉아 밝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민수 씨, 문가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이 방은, 할머니, 이 방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온이의 방이에요. 맞죠?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년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그대로 보존하셨죠. 말순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모님은 매주 한 번씩 이 방에 오세요. 청소하시고 인형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시죠.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 혹시 이 집이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말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집이 낯설지 않아요. 이 방도 저 정원도 피아노도 다 익숙한 것 같아요. 말순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 씨,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하온의 방에 있는 걸 보며 얼어붙었어요. 민수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서연은 민수가 손에 든 사진첩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사진첩.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만졌습니다. 하온이 사진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 서연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네. 손을 좀 보여주세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흉터. 서연이 민수의 왼손 검지손가락 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어요. 하온이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장난감 피아노에 손가락을 찧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점, 서연이 민수의 오른쪽 귓불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 하나, 하온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서연이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온아, 정말 너니? 정말 우리 아들이니?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품이 낯설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느꼈던 것 같은 온기.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유나온일까? 그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였던 거지? 할머니는? 내가 알고 있던 나는?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야, 웬일이니? 이 밤중에. 할머니, 저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랑 살게 된 건지, 부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건지.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 할머니. 아니, 모르고 사는 게 좋아. 할머니가 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가벼운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갈게. 네. 거기 어딘데? 주소 보내라. 할머니, 왜요? 할머니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전화로는 못하겠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 저택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칠순이 넘은 할머니, 민수의 할머니였어요. 긴 버스 여행에 지친 듯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민수가 달려나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민수를 꼭 껴안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다인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서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세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를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수, 서연, 다인, 그리고 말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정말 아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어떻게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데려온 아이야. 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4년 전 할머니가 서울에 나들이를 갔었어. 그날 놀이공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내가 울고 서 있더구나.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
하지만 내가 자꾸 울고 주변엔 어른이 아무도 없고 할머니는 그만.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냥 너를 데리고 와버렸어. 데리고 왔다고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고했어야 했어. 경찰에 데려갔어야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너의 아버지가 그 전해에 돌아가셨거든. 교통사고로. 그리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는 너무 외로웠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못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할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나는 진짜로 이 집 아들이란 말인가? 내가 유나온이란 말인가? 다인이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맞죠? 민수는 다인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연도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온아. 서연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민수의 바지를 잡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알아요.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가 민수를 꽉 안았어요. DNA 검사를 합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택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 다인, 민수 그리고 할머니.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내려왔어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그 순간 저택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온아. 서연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온아. 우리 아들. 서연이 민수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민수는 꼼짝도 못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인도 다가와 민수를 안았어요. 오빠, 오빠 맞아.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온.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온아. 민수는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회장은 민수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손을.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서연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하온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아들을 지켜준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방 안엔 오열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니, 하온은 여전히 적응 중이었어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인생. 하지만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신이었으니까요. 회장의 상태는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회장은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손도 제법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온. 회장이 하온을 부를 때마다 하온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아버지. 다. 제가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할머니는 저택 근처 작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온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민수야. 할머니는 여전히 하온을 민수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민수이기도 하고 하온이기도 해요. 고맙다. 넌 착한 아이야. 어느 날 저녁, 다인이 하온을 불렀습니다. 오빠, 피아노 쳐줄래요? 지금? 응. 아버지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초대했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 다인, 휠체어에 앉은 회장, 그리고 할머니. 하온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천으로 덮여 있지 않은 그 피아노. 뭘 칠까요? 오빠가 좋아하는 거요. 하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쇼팽 녹턴 20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서투르지 않았어요. 2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다인은 오빠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잔영이 거실에 머물렀어요. 하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을 하온 쪽으로 뻗었습니다. 하온은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제가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온은 서연에게도 다가갔어요. 어머니. 하온아.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서연이 하온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온은 다인도 안아줬어요. 동생, 오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저는 이제 하온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하온은 모두를 바라봤어요. 저는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에요. 하온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거실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회장은 하온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서연은 매일 하온과 차를 마시며 잃어버린 24년을 채워갔어요. 다인은 오빠와 함께 피아노와 첼로 합주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택 근처에서 가끔 하온을 보러 왔어요. 두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소중한 인연이 어느 날 문득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매일을 늘 응원합니다.